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윤수정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준 기자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태아모터스에서 아주 특별한 기획을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내연기관차 살지 전기차 살지 정말 엄청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을 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자, 요즘 SUV가 대세잖아요. 그런데 투박한 디자인보다는 조금 더 세련미가 있는 SUV라면 더 좋겠죠? 예쁜 건 당연한 거고요. 전기차는 유지비도 저렴한데 이 운전도 상당히 편하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두 대의 차를 준비했는데요. 하나는 제 오른쪽에 있는 아우디 Q4 e-tron 스포츠백이고요. 그리고 제 왼쪽에 있는 아우디 Q5 스포츠백입니다. 제가 선택한 차는 아우디 Q5 스포츠백입니다. 저는 사실 아직까지는 전기차보다는 이 내연기관차 특유의 감성이 더 좋아서 Q4 e-tron보다는 Q5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 TDI 엔진이 적용된 Q5를 타보고 이제 가솔린 엔진이 적용된 차는 처음 타보는데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는 제가 이 Q5 스포츠백을 선택한 이유를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Q5 스포츠백을 선택한 이유 첫 번째는 적절한 크기입니다. 네, 저는 현재 나이가 30대 중반이고 아마 저와 비슷한 또래이신 분들은 SUV를 선택하실 때 비슷한 고민들을 하실 것 같아요. 이 아우디 Q5와 Q5 스포츠백이 속한 세그먼트는 D 세그먼트 중형입니다. 이 급에서는 경쟁차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뭐 BMW X4도 있고 메르세데스 벤츠 GLC 쿠페 같은 차가 이 차와 경쟁 상대입니다. 이들 D 세그먼트 SUV들은 각 제조사 SUV 라인업에서 가장 판매량이 높은 라인업들인데요. 이 차보다 조금 작은 차로 접근을 하게 되면 작은 뒷좌석 공간이 걸리고 그리고 그렇다고 이 차보다 조금 한 체급 높은 대형 SUV로 가게 되면 쾌적한 실내 공간은 좋지만 평소에 운행하기에 큰 덩치가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타고 있는 Q5 스포츠백 같은 경우는 제가 현재 시트 포지션을 어느 정도 높여서 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헤드룸이 굉장히 넉넉하거든요. 그리고 대시보드의 위치도 전체적으로 낮아서 앞쪽의 공간이 좀 탁 트여 있다는 느낌을 전해줍니다. 제 키에 맞춰서 앞좌석을 세팅하고 뒤에 앉았을 때도 생각보다 다리 공간도 아주 넉넉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머리 공간이 답답하지 않아서 굉장히 만족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이 Q5 스포츠백 같은 쿠페형 SUV들은 아무래도 멋진 디자인 때문에 트렁크 공간은 조금 타협해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Q5 스포츠백의 트렁크 용량을 보니까 VDA 기준으로 기본 용량이 510L였는데요. 참고로 일반 Q5의 트렁크 용량이 520L입니다. 두 차의 트렁크 용량 차이가 딱 10L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이 Q5 스포츠백은 멋진 디자인 때문에 실용성을 타협할 필요가 없다. 이 차의 첫 번째 장점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Q4 스포츠백 e-tron 모델을 탑승을 했고요. 이 Q4 e-tron 모델이 두 가지 버전으로 나왔죠. 일단 정통 SUV 버전 그리고 이렇게 루프라인이 가파르게 떨어지는 이런 스포츠백 모델로 출시를 했는데 근데 요새는 사실 스포츠백 모델이 대세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이 모델이 더 트렌디한 느낌이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Q4 e-tron이 인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진짜 정말 없어서는 못 판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차가 처음 나왔을 때 이제 사전 계약 대수가 7,000대 정도가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제 작년 한 해에 모든 물량을 판매를 하고 나서는 지금 추가 입고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에 조금 더 관심이 갔던 이유, 바로 인기가 굉장히 많아서이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이 차를 선택했던 이유, 바로 보조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기차를 이제 구매를 하려고 고려를 할 때 이 보조금을 많이 찾아보시잖아요. Q4 스포트백 이트론의 보조금은 289만 원이고요. 거기에 서울시 보조금까지 200만 원을 추가로 받으면 총 489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게 돼요. 그래서 제가 시승하고 있는 이 모델은 Q4 스포트백 이트론 40 프리미엄 모델로 최상위 모델이고요. 이게 기본 가격이 7,070만 원이에요. 그래서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6천만 원 중후반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기본 모델을 선택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차의 기본 모델 가격은 6,370만 원이에요. 그래서 보조금을 지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5천만 원 후반대 가격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Q5 스포트백을 선택한 두 번째 이유는요, 개성 있는 디자인입니다. 자, 만약에 뒷좌석에 가족들을 태우지 않아도 되는 운전자 혼자 타는 환경에서는 자동차를 딱 한 대 산다고 하면은 멋진 투도어 쿠페를 살 것 같은데요. 근데 뒷좌석에 아이들도 태워야 되고 가끔씩 부모님도 모셔야 되고 또는 캠핑도 가야 되고 뭐 골프나 테니스 같은 레저도 즐겨야 되고 이런 환경에서는 아무래도 공간이 좀 넉넉한 SUV로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이 Q5 스포트백은 하나의 차로 쿠페처럼 멋진 비율과 또 중형 SUV 특유의 넉넉한 공간 활용성을 동시에 양립할 수 있는 차이기도 합니다. 이 차의 외관 디자인의 핵심은 바로 옆모습일 것 같은데요. 보통 각이 좀 져 있고 정통 SUV 비율을 따르고 있는 다른 SUV와 다르게 이 Q5 스포트백 같은 경우는 지상고는 조금 높지만 옆쪽에서 봤을 때 A 필러서부터 시작한 선이 트렁크까지 매끈하게 홀을 그리는 그런 전형적인 쿠페 형태의 실루엣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넉넉한 뒷좌석 공간과 트렁크 공간도 좋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혼자 출퇴근할 때도 덩치가 큰 가족용 SUV를 탔다는 느낌보다는 멋진 쿠페를 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전해줘서 다른 SUV들과는 조금 더 만족감이 높은 것 같습니다. 혼자 탔을 때. 그러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쿠페 형태의 멋진 비율을 가지고 있지만 뒷좌석 공간과 트렁크 공간은 일반 Q5 못지않은 그런 넓은 공간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스포티한 디자인과 쾌적한 거주성 두 가지를 양립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를 고른 두 번째 이유, 바로 편의사양입니다. 편의사양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사실 국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게 트림도 세분화를 하지만 이 선택사양으로 고를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사양들이 정해진 상태에서 차를 출고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항상 들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 차를 봤을 때 과연 이 가격대에 어떤 편의사양을 품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기본적인 편의사양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 체급 위인, 그러니까 준기 기자님이 타고 계시는 Q5 못지않은 편의사양들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사양들이죠. 뭐 전동 시트라든지 열선 시트 3단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이 스티어링 휠 열선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주행을 하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계기판 10.25인치의 터치 디스플레이도 기본 사양입니다. 요거는 MMI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고요. 또 지금 제가 화면을 띄워놨는데 무선 애플 카플레이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도 무선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죠. 화면 자체가 운전자 중심으로 되어 있고 또 널찍하게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주행 중에 굉장히 시선이 뺏기지 않고 좀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센터 콘솔 부분을 보시면은 스마트폰 무선 충전도 기본이에요. 안전 사양도 상당히 중요하죠. 이 차가 패밀리 SUV로서의 매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내 가족이 얼마나 안전하게 탑승을 할 수 있을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전후방 주차 보조 시스템 그리고 후방 카메라가 들어가 있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지금 스티어링 왼편에 이렇게 칼럼식으로 넣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언급한 사양들이 사실 주행할 때 가장 빈번하게 사용을 하는 기능들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국내 선호 사양으로는 굉장히 충분하게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he glows in free mo, feels primo. She beats her OGs with sequels. Lethal her look, but she's sweet though. She sings so shots like this.
Q5 스포츠백을 고른 이유, 세 번째 이유는요, 바로 운전 재미입니다. 네, 이 차는 여러 가지의 경쟁 상대 중에서도 출력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 차인데요. 직렬 4기통, 2.0L 가솔린 터보 엔진이 적용이 되었고요. 최고 출력은 265마력, 최대 토크는 37.7kgm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깐 밟아보면 네, 굉장히 호쾌합니다. 특히 요즘에 나오고 있는 가솔린 터보 엔진들은 엔진의 회전수가 굉장히 낮은 영역에서부터 두둑한 토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속 페달을 아주 살짝 터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교통 흐름에 맞춰서 달릴 수 있는 동력 성능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보통 제로백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을 6.1초 만에 마칩니다. 이런 중량감이 있는 중형 SUV의 가속 성능이 6초 초반대에 나온다는 것은 가속 성능이 상당히 호쾌하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빠른 가속 성능을 충족하면서도 이 차의 국내 기준 정부 공인 복합 연비는 리터당 10.0km입니다. 두 자릿수 연비죠. 그래서 260마력대의 호쾌한 출력을 충족시키면서도 두 자릿수의 연비를 확보하고 있다 보니까 평소에 출퇴근을 할 때는 연료비 부담 없는 그런 연료 효율을 보여주면서 또 주말에 굽이길을 달리거나 고속도로 주행을 좀 시원스럽게 할 때 그때는 운전자가 원하는 수준의 동력 성능을 내주는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차를 타면서 가속 성능보다 더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핸들링 성능인데요. 지금도 고속도로 램프 구간을 이렇게 완만하게 통과하고 있는데 이 차는 D세그먼트 경쟁차 중에서도 이 핸들링이 굉장히 정교한 편에 속합니다. 이 차의 서스펜션 구조를 보니까 다른 브랜드랑 조금 다른 면이 있더라고요. 네, 이 차의 앞 서스펜션은 WC-본 방식이 적용이 되었고요. 뒷 서스펜션은 멀티링크 방식이 적용됐습니다. 이 WC-본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 위시본은 새 빗장뼈를 말합니다. 이렇게 Y자 형태로 생긴 그런 구조를 뜻하는데 이런 위시본 구조가 위아래로 자리한 시스템이 바로 더블 위시본 서스펜션입니다. 이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조종 안정감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이 더블 위시본 방식은 주로 고성능을 내는 고출력 스포츠카의 앞 서스펜션으로 주로 사용이 되는데 아우디는 이 더블 위시본 시스템을 Q5의 전륜 서스펜션으로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선 변경을 하거나 고속도로 램프 구간을 지날 때 차의 하중 변화에 따라서 앞바퀴를 꾹꾹 눌러주는 그런 감각이 굉장히 명료하고요. 그리고 무게중심이 낮다 보니까 코너를 돌을 때 이 조향 감각이 굉장히 정교하고 좀 예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Q5 스포츠백에는 아우디의 전매 특허죠. 상시 4륜 구동 시스템인 콰트로가 기본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가지고 굽이길을 주행할 때는 코너 진입은 정교한 핸들링을 통해서 아주 예리하게 각을 만들어 놓고 탈출할 때는 콰트로 시스템을 이용해서 앞뒤 바퀴의 파워를 이용해서 아주 매끈하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콰트로 시스템이 기본 적용되다 보니까 특히 굽이길 주행뿐만이 아니라 고속도로를 달릴 때 고속주행 안정감을 높이는 데도 굉장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항상 아우디를 타게 되면은 고속주행 안정감이 굉장히 좋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요. 이 차 역시도 마찬가지로 속도를 높일수록 운전대의 무게감이 증가하면서 고속주행 안정감을 높여주고 있고 여기에 콰트로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적용되다 보니까 무게중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 SUV의 차체를 가지고 있지만 고속주행 안정감은 흔히 좀 깔려간다는 느낌이라고 표현을 하죠. 고속주행 안정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콰트로 시스템은 계절 변화가 뚜렷한 우리나라 기후에 아주 적합한 구동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만간 장마철이 또 다가오고 있죠. 이 콰트로 시스템은 빗길에서 이 차의 안전성을 높여주는 동시에 겨울철에는 눈길에서 또 차량의 주행 안정감을 높여줄 수 있고 꼭 눈이나 비가 오지 않은 환경 이런 마른路面에서도 일반적인 이륜 구동 방식보다는 훨씬 더 안정감을 높여주는 그런 굴림 방식이기 때문에 SUV 운전이 처음인 분들한테도 주행 특성이 안정적이다 보니까 편하게 운전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일산에서 출발해서 송도까지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 차에는 남자 성인 2명이 탑승한 상태고 촬영 장비들도 좀 거치를 한 상태인데 현재까지 평균 연비는 리터당 13km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제가 달리고 싶을 때는 제가 원하는 수준의 동력 성능을 보여주면서 항속 주행을 할 때 연료 효율 위주의 그런 평범한 주행을 하게 될 때는 또 공인 복합 연비 이상의 효율을 아주 쉽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용한 가솔린 엔진을 사고 싶지만 어느 정도의 연료 효율도 만족스러운 차를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Q5 스포츠백에 적용된 2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의 만족감이 굉장히 높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이 차가 컴팩트한 차체 대비해서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자동차를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닌 이상 평일에는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주말에는 근교 가는 용, 잠깐 마트에 가볍게 장 보러 가거나 아이를 픽업하시거나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실 텐데 사실 그럴 때 차가 크면은 좀 많이 부담이 되잖아요. 신경 쓰일 것도 많고. 그런 의미에서 이 Q4 스포트백 이트론이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크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컴팩트하다라는 게 작은 차라는 게 아니에요. 이 차의 경쟁 모델인 BMW의 iX1이라든지 벤츠의 EQA랑 비교를 했을 때 이 차의 전장이 가장 길어요. 4,590mm거든요. 그리고 휠베이스도 2,765mm이기 때문에 가장 깁니다. 게다가 차체 대비해서 실내 공간이 상당히 여유로워요. 정말 Q5에 버금갈 정도의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제가 뒷좌석에 탑승을 했을 때는 항상 이 공간들이 많이 여유롭기 때문에 저희 이제 남성 기자를 태워서 좀 살펴봤더니 뒷좌석의 무릎 공간이 주먹이 한 2개 반 정도로 여유롭고요. 머리 공간은 스포트백 모델인 걸 감안했을 때 꽤 여유로운 공간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이 차가 전기차 전용의 MEB 플랫폼을 사용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앞뒤 오버행을 줄여서 이 휠베이스를 길게 가져갈 수가 있었고 이게 전기차 모델인 만큼 가운데 구동축이 지나갈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2열 뒷좌석 거주 공간이 훨씬 여유로워질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이 차를 고른 마지막 이유이자 또 가성비 차라는 거를 밝힐 수 있는 요인은 바로 승차감이에요. 이 차의 제원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지금 Q4 스포트백 이트론은 뒷차축에 단일 전기 모터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최고 출력은 201마력, 최대 토크는 35.7kgm를 발휘를 합니다. 그리고 82kWh의 배터리를 탑재를 해서 한 번 충전으로 갈 수 있는 거리는 357km예요. 이게 내연기관 모델이었다면 사실 201마력이라는 수치가 조금은 낮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 차는 전기차잖아요. 제가 지금 살짝 속도를 줄였다가 가속 페달을 밟아 볼게요. 이렇게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순간적인 힘을 발휘해서 진짜 시원한 가속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매끄럽고 부드럽게 튀어나가는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이 차가 이제 후륜구동 기반 모델이다 보니까 확실하게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듯한 힘이 강하게 체감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무게는 조금 묵직한 면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내연기관 모델과 비교했을 때 이 전기차의 특성이 차체 바닥에 배터리를 탑재를 하기 때문에 더 무거울 수밖에 없고 이 차도 그래서 지금 무게가 2160kg으로 2톤을 넘거든요. 근데 묵직한 무게와 대비했을 때는 굉장히 산뜻하고 좀 상쾌한 승차감을 제공을 해줘서 이게 오히려 뭔가 안전성도 챙기고 편안한 승차감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두 가지 다 가져가는,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가 있어요. 저희가 오늘 총 100km 정도를 달렸는데요. 이 차의 공인 복합 전비가 4.1km/kWh예요. 근데 지금 저희가 계기판으로 확인해 본 전비는 5.9km/kWh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이상을 더 달릴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오늘 직접 시승을 해보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네, 오늘 저는 Q5 스포트백을 탔는데 네. 타면서 가장 의외였던 거는 저 차는 루프라인이 굉장히 늘씬한 쿠페형 SUV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뒷좌석에 앉았을 때 헤드룸이 그렇게 답답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트렁크 용량 같은 경우는 일반 Q5와 비교해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다는 거. 네. 그게 가장 큰 의외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주행 성능에 있어서는 쿼트로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적용되다 보니까 특히 고속 주행 안정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준기 기자님과 크게 의견이 다르지가 않은데 일단 저는 Q4 스포트백 이트론을 탑승을 했었고요. 승차감이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일단 묵직한데 전체적으로 매끄럽고 부드럽게 달려나가서 이게 패밀리 SUV로서의 매력을 모두 갖추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뒷좌석 공간도 이 모델이 스포트백임을 감안했을 때 굉장히 넉넉한 공간이 나와서 뒷좌석도 좀 여유롭고 거기에 다양한 풍부한 편의 사양들도 들어가 있고 또 보조금도 받을 수가 있죠. 그렇죠. 전기차는 보조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가성비가 정말 좋은 차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 송도 태안모터스 전시장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굉장히 넓고 차종들도 상당히 다양하게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접 오셔서 경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송도 전시장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태안모터스 전시장에 방문하셔서 차들을 다양하게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저희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